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는 알아두시면 건축주분들이든지 뭐 학생분들이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앞으로 한 번에는 다 안 될 것 같고 두세 영상에 거쳐서 이렇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보시는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쪽에 보시는 게 철골 구조예요.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RC 구조라고 해요. 철골 구조는 S 구조, S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RC는 Reinforced Concrete라고 하고, 그러니까 보강된 콘크리트라는 거예요.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으로 보강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이 철골은 스틸 프레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S를 쓰는 거죠. 그리고 또 SRC라고 있어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름이 긴데요. 철골과 철근 콘크리트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안에 철근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철골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철골 구조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다가 요 기둥이나 요 보에다가 철근까지 이렇게 배근을 샥샥샥 다 하고 얘를 통째로 콘크리트로 감싼 거예요. 원래는 이제 기둥을 끊어서 단면을 보면 위에서 내려다본 거라고 보면 이렇게 기둥 안에 철근이 배근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띠근으로 이렇게 샥샥 감겨 있고,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죠. 근데 요 안에 이렇게 요 H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걸 SRC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SRC 구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잘 안 쓰여요. 대부분이 이제 RC 구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철골 구조, S조를 쓰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이 부분은 지금 철근이 공사가 다 된 거예요. 콘크리트가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됐죠. 그리고 요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뭐가 잔뜩 붙어 있어요. 이게 거푸집 판이에요. 판. 그래서 이런 판들을 만들고 그 안에 철근 배근을 해서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부어서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위쪽엔. 그래서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게 되면 거푸집들을 다 떼내면 이제 이렇게 1, 2층처럼 남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H빔이죠. 요게 H빔 다니다 보면 많이 보이시죠? 얘네들을 공장에서 이제 다 자르고 치수대로 맞춰가지고 가지고 와요. 긴 트럭에다 이제 실어가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요런 기중기들을 이용해서 쭉 들어 올려서 위에서 이렇게 볼트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 철골을 볼트 조립 또는 용접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용접할 부분은 공장에서 다 해서 실어와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T자 부분, 요 부분까지는 이제 공장에서 해오고 갖고 와서 세워서 요 H빔을 여기에 연결하고 얘하고 연결하고 이런 거는 이제 현장에서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이 위에 직접 볼트를 다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여기 이렇게 T자로 용접은 해오고 또 이제 위에서 조립하고 이게 쭉 이제 연장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서 보면 세로로 있는 부재는 기둥, 이렇게 가로로 있는 부재는 보예요. 이 위에 슬래브 판이 얹혀질 거예요. 그럼 한 층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장단점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장단점이 인터넷 검색만 해도 많이 알기 쉽게 잘 나와요. 근데 굳이 한번 이렇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RC 구조와 S 구조, 이제 스팬, 그러니까 기둥 사이의 간격. 위에서 평면으로 봤을 때 이제 슬래브가 판이 놓이려면 이렇게 기둥들이 있어야지 우리 구조가 유지가 되잖아요. 이런 기둥들. 요 기둥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데요. 철골 구조가 훨씬 유리해요. 이 RC 구조보다. 이름이 기니까 그냥 RC 구조, S 구조로 할게요. RC 구조는 자중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이 콘크리트 무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른 긴 스팬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보 깊이를 키우고 하면은 이 RC조도 많이 늘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재료비, 손실도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위 중량에 대한 강도가 철이 세기 때문에 이 S조가 세기 때문에 긴 간격이 유리하다. 내가 진짜 기둥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은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S 구조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RC 구조는 7에서 8m 간격이면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10m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S조로 가야 되는 거죠. 물론 RC도 10m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재가 굉장히 커지죠. 어쨌든 그렇고 또 열에는 이 RC 구조가 강해요. 이 철골 구조는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하고 RC는 열에 강하죠. 기본적으로 콘크리트가 철근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열에 강하고요. 근데 이 철은 열에 약해서
내와 피복을 따로 또 해줘야 돼요. 이 겉에다 뿜칠을 해가지고 싹 감싸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식, RC조는 마찬가지로 열에 강한 것처럼 콘크리트가 철근들을 싸고 있기 때문에 부식에 대해서 강하고, 이 철은 아무래도 물에 약하죠. 녹이 쓸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얘도 또 이렇게 방청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 RC 구조도 공사를 잘 해야 돼요. 콘크리트가 아주 밀실하게 잘 굳어져야 이제 틈이 안 생기고, 틈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철근까지 물이 닿는다, 스며든다, 그럼 철근이 부식되면서 부피가 커져요. 그럼 이 콘크리트들이 다 탈락을 하게 돼요. 떨어져 나가요. 그럼 얘는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조는 스팬이 넓고 또 가벼운 것도 있기 때문에 고층에 유리하다고 해요. RC조는 자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층에 좀 불리하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올리긴 올려요. 집안도 튼튼하고 뭐 모든 여건들이 받쳐준다면 이 RC조도 고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축이나 보수, 당연히 S조가 유리하겠죠. RC조는 어려워요. RC조는 철근 배근이 속에 다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증축하려면 미리 다 뽑아놔야 되고, 없으면은 이제 철근을 다시 막 심어야 되고, 이미 굳어진 콘크리트에. 그리고 보수도 어렵죠. 뭐 콘크리트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은 얘네들 막 메꾸기도 어렵고. 근데 이 철근은 그냥 철골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뭐 증축할 때도 한층 찍찍 더 올려서 조립만 해주면 돼요. 그냥 봐도 간단하게 생겼죠. 얘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공기는 이제 공사 기간이에요. 사실 이 공기 때문에 공사비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철골은 그냥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 와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겨울 공사도 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 RC조의 경우는 습식 공사죠. 콘크리트에 물을 타야 돼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막 얼고 제대로 이제 강도가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겨울에도 충분히 따뜻하게 기본 적정 온도를 맞춰줄 수는 있습니다. 그 시공사의 노하우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또 기본적인 공사 자체가 이렇게 인부들이 거푸집을 다 짠 다음에 철근 배근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붓고, 콘크리트 붓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양생 기간이 있어요. 요새는 빨리 하려고 이 양생 기간을 기다리지를 않죠.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이제 공사 기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이론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는 사실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주위 환경에 따라도 다르고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사비를 가지고 이 공법을 정한다 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제 공법을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말 내가 큰 공간이 필요하다, 기둥이 없는 대형 공간이 필요하다, 기둥이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철골을 택하는 것이고, 뭐 이런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 RC조와 S조에 대한 비교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 88평 곱하기 7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요, 나는 이렇게 정말 큰 공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아니면 또 공기가 엄청 막 빨라야 된다, 겨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빨리 지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냥 저는 일반적인 RC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가장 안정되고, 또 어떤 뭐 건설 회사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우리 다니다 보면 아파트부터 뭐 빌라, 뭐 웬만한 큰 규모가 아닌 동네에 있는 상가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RC조고요. 뭐 이런 철골은 공장이라든지 뭐 체육관이라든지 아무래도 넓은 공간, 그리고 아니면 대표적으로 또 큰 창고들, 이런 데 사실 많이 쓰이니까요. 저는 RC로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철근 콘크리트조요.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거의 재료에 따른 구분인 것 같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구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건물 내에서 힘을 어떻게 받는지, 뭐 벽식 구조도 있고 라멘 구조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조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본적인 구조의 원리를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그 전에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철골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철골 구조와 경량 철골 구조는 어떻게 다르냐,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철골 구조죠. 이런 큰 H빔들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바로 이쪽 사진이 경량 철골 구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빔이 아니고 되게 얇은 가느다란 각파이프들이에요. 지금 확대해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각파이프들이죠.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이런 형태죠. 이게 쭉 긴 관들인데 힘을 크게 못 받다 보니까 건물의 이제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량 철골은 끼케야 주택 정도 짓는 거예요. 단층 아니면 많이 올려야 뭐 2개 층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의 규모상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이런 형태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단층 창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을 붙여가지고 이런 경량 철골로 해서 보통 주택을 많이 짓죠. 심플한 주택 또는 뭐 창고 같은 거. 근데 이 외장재는 이제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런 각파이프들 사이사이에 제대로 단열재를 껴 넣고 그 앞뒤로 합판을 한 다음에 뭐 사이딩 패널 마감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죠. 샌드위치 판넬은 단열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양옆에 철판을 일체형으로 붙인 거니까 얘는 단열 문제 없이 한 번에 해결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제대로 모양을 내서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완성도가 좀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기나 이런 것들은 엄청 빠르죠. 싸게 빨리 짓고 싶다, 나는 크게 뭐 디자인이나 아니면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많이들 짓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하면 둘 차이는 규모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엄청 큰 건물 질 수도 있고, 철골 구조는, 경량 철골은 말 그대로 이제 조그만 주택들 1층 또는 2층 정도 되는 주택들이나 창고들 지을 때 많이 사용한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요거예요. 일단 철근 콘크리트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보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 벽식 구조, 이거는 기둥식 구조, 라멘 구조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임의로 제가 모델링을 해본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건 예전 구형 뭐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 평면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요건 그냥 제가 임의로 기둥 구조의 평면 형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딱 보면은 이제 기초가 하부에 있고, 이 벽식 구조는 진짜 벽 그대로 벽이 쭉쭉 올라와서 슬래브 판을 얹혀 놓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이 벽이 이게 다 내력벽이에요. 하중을 받는 벽들. 이 안에 철근 배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 이제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고, 이쪽은 이제 기둥식 구조, 라멘 구조. 이렇게 기초에 기둥이 먼저 이렇게 올라와요. 각 기둥들이. 그리고 또 다른 기둥을 눕혀 놓은 것 같은 얘네들을 보라고 해요. 뭐 기둥만큼 이렇게 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런 보들이 기둥 상부를 다 연결을 해요. 이렇게 쫙쫙 연결을 다 하죠. 그럼 딱 봐도 굉장히 튼튼한 구조가 되겠죠. 이 위에다 요 슬래브 판을 딱 얹어 놓는 거예요. 이 강성이 강한 구조체 기둥과 보가 이 슬래브 판을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벽식 구조도 이 벽 두께를 두껍게 하고 요 사이에 스팬이 촘촘할수록 튼튼하긴 합니다. 딱 보면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요런 평면은 주택이나 아파트들을 많이 쓰죠. 똑같은 벽체 그대로 쭉 올라가요. 20층, 30층이 되더라도 쭉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흔히 얘기하는 빌라들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기둥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요새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하부에도 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필로티 구조라고 해서 요 벽식 구조 하부에 이렇게 기둥식 구조로 얘가 이렇게 하부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형태들이 많이 나오죠. 트랜스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부에는 보들이 굉장히 커져요. 이 깊이가, 보 깊이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 벽체를 다 받치는 거예요. 요새 주상복합에는 대부분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요.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뭐는 튼튼하고 뭐는 덜 튼튼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제 형태를 구성해서 구조를 짜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이 있겠죠. 내부의 실을 구성하는 기능적인 측면,
이런 주택은 가변형으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한번 그래도 정해지면 이 평면이 계속 그냥 살면 크게 불편함 없거든요. 근데 이 반면에 이 기둥식 구조는 이제 상가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근린생활시설들에 많이 쓰죠. 이 기둥을 그냥 임의로 그려놨는데 보통은 요거보다 넓죠, 간격이. 그래서 이렇게 기둥 안에 평면 형태, 그러니까 칸막이 벽들을 내 마음대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가운데 기둥이 없고 큰 스팬이라고 하면 이 내부를 내가 인테리어를 마음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면 여기는 뭐 진료실, 여기는 뭐 처치실,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가변형으로 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사람도 내부만 딱 뜯어내고 내 맘대로 또 구성을 다시 할 수 있고요, 이 내부에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건축에는 이런 기둥식 구조를 많이 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도면 설명 영상을 한 5차례인가 해가지고 단계별로 만들었었는데, 그때 주거용, 상업용, 건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보면 딱 맞습니다. 상업용은 다 기둥 구조로 되어 있고요, 평면에 기둥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거용 건물에는 이렇게 벽식으로 다 벽이 구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력벽, 힘받는 벽체들로 이 슬래브를 지지한다 그러면 얘는 벽식 구조인 거고요. 이렇게 기둥과 그 기둥을 잇는 보, 얘는 큰 보, 그리고 만약에 보와 보 사이를 추가로 또 이어서 보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작은 보, 얘는 거더라고 하고요, 큰 보는 얘는 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면의 기호로 G와 B로 표현이 돼요. 보와 보를 잇는 작은 보는 빔,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잇는 요 큰 보는 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둥과 보로 슬래브를 받친다 그러면은 기둥식 구조, 즉 라멘 구조가 되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철골 구조 했었잖아요. 걔네도 마찬가지로 기둥들이 쫙쫙 있고 H빔, 철골 기둥들이 쫙 있고 마찬가지로 보로 이어졌죠. 그 위에 이제 데크 플레이트를 쫙 올려서 바닥이 올라가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 라멘 구조하고 비슷한 거죠, 기둥식 구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차이가, 얘는 평면 구성을, 칸막이 벽들을 내 마음대로 구성하고 설치했다가 해체할 수 있다, 요런 장점이 있고, 얘는 그런 게 안 되죠. 요 내력벽, 힘받는 벽체들을 막 함부로 해체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도 다 구조 계산이 되어야 되고 검토가 돼야 되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벽식 구조, 기둥식 구조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벽식 구조보다는 이제 기둥식 구조,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 기둥식 구조, 라멘 구조에서 구조의 기본 원리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가 왜 철근 콘크리트냐, 무슨 보강이냐, 이런 것들, 뭐 배근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와 그리고 기둥식 라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자세히 이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 기둥식이죠, 이 라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난번 모델링보다는 제가 기둥을 좀 넓게 했어요. 지난번에 너무 좁게 그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 슬래브 판은 여기서 떠있지만 그냥 항상 여기에 딱 얹혀져 있는, 붙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요. 얘를 올려놓으면은 다 가려지니까. 그래서 이 라멘식 구조에서는 이 슬래브 위에 뭐 여러가지 하중들이 있겠죠. 사람일 수도 있고 무거운 기계 장비일 수도 있고, 아무튼 무게가 나가는 무언가, 그리고 또 이 슬래브 자중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중이 위에서 딱 전달이 되면 이 하중이 슬래브 판에 전달이 되고, 그 판을 빔, 보와 보 사이에 있는 작은 보, 요 빔으로 전달이 되고, 또 이 보를 따라서, 작은 보를 따라서 큰 보에 전달이 되겠죠. 큰 보로 전달이 되고, 요 큰 보에서는 또 기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기둥에서는 쭉쭉 아래로 흘려보내서 최종적으로는 이 기초에까지, 기초판이에요. 이걸 온통 기초라고도 하고 매트 기초 쫙 깔려있다 그래서 매트 기초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기둥 하부에 기둥을 따로 받쳐주는 독립 기초를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둥마다 여기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요새는 건물이 이제 고층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이런 독립 기초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지하층이나 아니면 1층에 놓여지게 될 기초 전체를, 건물 하부를 통틀어서 받쳐주는 이런 매트 기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중의 진행 방향이 슬래브에서 보로 가고요, 보에서 기둥에서 기초,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라멘 구조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난 첫 시간에 이 철근 콘크리트를 영어로 reinforced concrete라고 한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보강된 콘크리트라는 뜻인데, 보강, 무슨 보강이냐, 이제 만약에 요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를 구성을 한다고 쳐봐요. 이렇게 실제로 만들었어요. 거푸집을 대고 그 형틀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이런 기둥과 볼을 만들었다고 해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찰흙이나 뭐 석고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요거 약해 보이죠. 툭 치면은 그냥 여기 툭 부러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콘크리트 자체는 이렇게 눌리는 압축력이죠. 압축력에는 강해요. 근데 요걸 반대로 이렇게 당기는 힘, 인장력에는 굉장히 약해요. 똑 끊어져 버려요. 어릴 때 우리가 찰흙이나 지점토로 뭐 만들다 보면 이렇게 얇은 부재들은 항상 뭐 작은 충격만 가해줘도 톡톡 끊어지고 그랬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보강을 한다는 게 요 내부에다가 인장에 굉장히 강한 철근을 보강해준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보면 이 기둥이나 보 안에도 다 철근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메인 주철근들이 이렇게 쫙쫙 들어가 있고요, 가생이로. 그리고 이 주철근들을 이렇게 감싸는 띠철근들이 이렇게 각 간격, 정해진 간격대로 이렇게 쫙쫙 연결이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콘크리트가 이렇게 합쳐지니까 늘어나는 힘은 이 철근들이 다 잡아주고, 눌러주는 힘은, 압축력은 이 콘크리트가 다 받쳐주는 거죠. 이 보도 마찬가지예요. 보도 이렇게 내부에 철근들이 쫙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철근들을 늑근들이, 기둥은 이제 늑근들이라 그러거든요. 스트럽이라 그러고, 또 얘는 이제 띠철근, 얘 늑근, 얘 스트럽, 얘는 이제 후프, 이렇게 영어로 되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얘도 정해진 간격대로 이렇게 쫙쫙쫙 붙어 있죠. 그리고 이 철근들도 그냥 기둥하고 이렇게 다 이음 길이를 지켜서 쫙쫙 이렇게 휘어가지고 끝을,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되겠죠. 이 기둥 철근하고 얘도 엮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정착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철근들이 다 엮여지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위에 슬래브판이 올라가잖아요. 슬래브판에도 다 이제 철근 배근이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각 이 보하고 이렇게 이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하나의 구조죠. 이 기둥도 마찬가지로 상부, 하부에 다 배근이 쫙쫙 돼 있고, 기둥하고 엮이는 데는 더 튼튼하게 기둥, 배근. 그림이 좀 엉망이라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현장 사진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강하고 튼튼한 구조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둥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요 옆에 이렇게 코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나눠서 여기 엘리베이터, 그리고 여기는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얘네 벽체가 또 옆에 이렇게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 자체 코어도 커다란 하나의 기둥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더 튼튼하게 이 전체 구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요렇게 기둥, 요 모듈만 따로 떼서 한번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요렇게 기둥 보가 있다. 그러면 보에서는 철근이 이 하부로 요렇게 배치가 돼요. 하부로. 물론 상부에도 있습니다. 이런 늑근들을 잡아줘야 되기도 하고 해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상부에도 당연히 철근이 있지만 하부에 강하게 여러 가닥이 배치가 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끊어서 요 기둥 요 보 단면을 보면 요렇게 있으면 철근이 상부에 요렇게 있다. 그 하부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이제 늑근들이 요렇게 감아지겠죠. 상부근은 거의 뭐 형식적으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늑근들 감을 때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요 하부근들이 힘을 대부분의 힘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유는 힘이 보에 전달이 되면 보가 요렇게 휘겠죠. 근데 이제 철근을 배제하고 생각해보면, 자, 여기는 늘어나죠. 하단부는 늘어날 거예요. 여기는 압축이 되겠죠. 상부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되면서 깨지겠죠. 하단부부터 이렇게 터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부의 철근이 하부가 늘어나서 터지는 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하중이 위로 작용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작용하니까 아랫부분이 깨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쪽에다 많은 철근들을 튼튼하게 배치를 한다. 근데 이제 기둥은 또 이런 건 없습니다. 기둥은 보통 다 똑같이 뺑 둘러가면서 가생이에 배치를 하고, 이제 걔네를 띠철근으로 이렇게 감싸주죠. 여기에도 쭉 늑근들이 이렇게 다 감아질 거고요.
이 띠철근이나 이 늑근들은 이런 기둥이나 보에 여러가지 힘, 그러니까 좌굴이나 이런 전단력, 전단은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줬을 때 띡 끊어지는 거. 이제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보강제 철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메인 주철근이라고 하고, 기둥에서도 얘네가 주철근이고, 이런 돌아다니는 걸 이제 보강근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보와 기둥에 이런 식의 철근이 배근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초창기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바 있는데 저희 성무리 프로젝트거든요. 거기에 한창 공사, 이제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일 때 사진인데, 보시면 이제 천정에 이렇게 보가 보이죠? 이렇게 보가 튀어나온 모습 보이고, 여기 기둥에 이 보들이 쭉쭉 박히죠, 이렇게. 그리고 요 기둥과 또 요 기둥 사이를 잇는 요 보도 보이고요, 이렇게. 얘도 보고, 쭉 이어지는 보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둥과 기둥을 잇는 보들, 요놈은 큰 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요 보와 요쪽에 있을 보를 잇는 요놈은 이제 작은 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요. 요놈도 마찬가지로 작은 보죠. 그래서 이렇게 슬래브 하부에서 보면은 요 슬래브판과 거기에 위에 그 아래로 튀어나와 있는 요 보들이 보이는 거예요. 요 모습하고 똑같죠, 실제로. 이 기둥들이 쭉쭉 더 여러 개가 이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기둥과 기둥을 잇는 큰 보, 작은 보들을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지금 왜 이렇게 뭔가 더 커 보이죠? 지금 보면 여기 붙어 있는 것들이 단열재예요, 단열재. 요 슬래브 쪽과 요 볼을 전체적으로 다 감싸서 단열재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상부는 이제 주차장이었거든요. 옥외 주차장이죠. 그러니까 실외니까 실외와 접하는 이 바닥 하부에는 이렇게 다 단열재로 꼼꼼하게 이 보의 옆면과 아랫면까지 꼼꼼하게 감싸줘야 돼요. 굉장히 시공이 잘 된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사진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배근이 된 그 슬래브 위에서 보는 사진이에요. 이것도 저희 감리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딱 보면은 여기 시꺼먼 부분, 쑥쑥 파인 부분들 있죠? 얘네들이 다 이제 보호인 거죠. 그리고 기둥철근이 여기 쭉쭉 서 있죠? 계속 이어져서 위쪽으로. 그쵸? 여기 기둥들 다 배근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얘네 계속 쭉쭉 이어져서 위로 올라갈 거고요. 그 기둥들을 이렇게 다 보들이 이어주는데, 보들에도 이렇게 굵은 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돼 있어요. 주철근. 얘는 지금 상부근이라 이렇게 세 가닥이 있고, 이렇게 하부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철근들이 촘촘하게 많이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으로 이 부분은 이제 슬래브만 있는 부분이겠죠. 슬래브에도 이렇게 격자형으로 배근이 되고, 얘도 이제 한 판이 아니라 상부근 하부근으로 돼 있어서 슬래브가 이렇게 두께가 있다, 그래서 150 두께다 하면은 상부로 이렇게 격자가 배치되고 또 하부로 이렇게 격자가 배치가 이중으로 돼요. 굉장히 튼튼하겠죠. 그래서 뭐 슬래브의 센터 쪽으로 오면 하부근만 배치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진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거푸집 나무 판 위에 이렇게 철근들이 다 배치가 되고, 보에도 이렇게 깊이 파여서 거푸집을 이렇게 파서 짜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주근, 그리고 이렇게 또 늑근들이 네모로 감싸져가지고 쭉 가요. 지금은 슬래브 철근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늑근들이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면 옆에서 잘라서 본다고 치면 이렇게 보가 배근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슬래브 배관들이 연장돼서 쫙 배근이 돼 있겠죠, 위아래로. 그런 다음에 이제 타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를 부으면 딱 요 높이까지 붓는다. 그러면 이렇게 일체화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보하고 슬래브가 보 따로 슬래브 따로가 아니고 한 번에 다 붙는 겁니다. 그럼 요 옆에 있는 기둥에도 다 차겠죠. 그리고 타설을 할 땐 한 층씩 끊어서 요렇게 슬래브가 왔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층 바닥이다, 그러면 여기 2층 바닥 할 때는 이 기초부터 다 붙는 거예요. 거푸집을 다 이렇게 짜서 거푸집을 요렇게 다 짜놓고, 그 안에다 기둥 철근백은, 그리고 슬래브 철근백은, 보 철근백은 다 한 상태에서 통째로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둥부터 해서 쭉 차겠고, 또 이 기둥 옆에 벽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부는 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 벽까지 다 해가지고 통째로 2층 바닥까지 한 번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철거하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뿌레커라고 하는데 그 포크레인 앞에 삽을 요런 집게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런 집게 모양으로 바꿔서 쭉쭉 잡아서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뜯어내면
이렇게 이 보, 여기 기둥, 보 다 있죠. 그리고 이게 슬래브인데 여기 보면 엄청난 철근들이 심어져 있죠. 그냥 봐도 이게 콘크리트하고 엮여서 잘 안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돼서 이렇게 탈락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피복 두께 설명을 안 드렸는데 피복 두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철근이 이 내부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근데 요 두께, 요 콘크리트 최외곽하고 요 철근 사이의 거리, 요 두께를 피복 두께라고 하거든요. 이 두께가 정해진 두께가 있어요. 뭐 바닥판이나 기둥이나 이 두께대로 맞춰야지, 이게 너무 얇으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가 쉬울 것이고요. 콘크리트 덩어리가 이렇게, 그쵸? 바깥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그리고 또 너무 안에 있어도 힘을 못 받겠죠. 얘네들은 최대한 가생이 쪽에서 힘을 잘 받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철근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형태가, 표면이 오돌도돌 돌기가 있어요. 이것은 콘크리트하고 부착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요. 만약에 이 철근 표면이 그냥 매끄럽다 그러면 이게 힘을 받으면 여기가 터지면서 철근이 쑥 빠져버리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겉에 이렇게 돌기가 돼 있어서 꽉 붙잡아질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네, 이번 시간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려도 굉장히 좀 많이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철근 콘크리트의 요 라멘 구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봤는데요. 그 구조의 원리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구조 도면, 요 구조 도면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구조 도면은 이루어지는가, 예전에 건축 도면은 한번 쫙 봤었죠. 그래서 구조 도면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엔 벌써 구조 이야기 컨텐츠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구조도면은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이번 컨텐츠를 계기로 한번 구조도면을 간략하게나마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구조도면도 생각보다 분량도 많고 자세하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알아야 할 것들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모델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 요 건축 구조 도면의 차이부터 좀 말씀드리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지금 건축 도면이에요. 건축 도면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건축 도면에 보시면 요런 기둥, 벽체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요런 창 표시가 다 돼 있죠. 커튼홀 표시, 가생이로 커튼홀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마감이 붙는 데는 마감 표시와 이런 단열재, 그리고 문이 열리면 이렇게 창이 열린다는 표시, 심지어 이런 선음통까지 표시가 되고, 화장실 내부에도 요 칸막이 조적 벽체, 말 그대로 벽돌을 쌓는 벽체예요. 요건 구조도면에 표시가 안 되는데 건축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열리는 문들 표시에 요런 화장실 도기들까지, 파티션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요쪽 외벽에도 요런 단열재와 요런 판넬들, 마감까지, 그리고 계단실 창부터 해서 여기도 문, 그리고 심지어 요런 점자 블럭까지, 그리고 내부에 이런 엘리베이터. 근데 구조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구조도면이에요. 차이점이 보이시죠? 뭐 창 표시 같은 거 기본적으로 다 하나도 없어요. 마감재나 뭐 단열재 표시 하나도 없어요. 문 표시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내 도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조적벽체들 하나도 없어요. 엘리베이터 표시 그냥 X자 쳐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골조만 딱 남기고 나머지들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우리 실제로 공사할 때도 골조 공사 딱 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창이고 뭐고 없잖아요. 이제 거기다 하나씩 다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 평면도에 표시되는 것들은 뭐냐? 바닥판, 요게 이제 S예요. 슬래브죠. 그리고 기둥, C, 컬럼, 여기 슬래브 표시가 돼 있고 바닥판, 기둥은 여기에 C1, 뭐 C2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요건 어차피 기둥 한 기둥이 다 그게 그 기둥이에요. 지하부터 올라오는. 그래서 요거는 지하 쪽에 표시가 한 번만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과 기둥을 잇는 보, G, 걷어, 그리고 빔, 큰 보, 작은 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걷어 G밖에 없어요. 물론 요 창 개구부 위에 들어가는 인방보에서 빔 표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작은 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창 위에 얹혀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G. 만약에 이렇게 G와 G를 잇는 중간에 기둥을 안 거치고 이렇게 보가 하나 있다, 그럼 얘는 B가 되겠죠. 뭐 B1,
B2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원체 규모가 작습니다. 10m 이내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 빔 자체가 필요 없었던 거죠. 쫙 테두리로만 큰 볼을 지르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벽도 있을 거예요. 벽은 이제 골조, 그러니까 내력벽, 힘을 받는 벽들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코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코어 자체가 하나의 큰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벽은 월이잖아요. 그래서 W를 우리가 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네만 딱 놔두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구조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 골조 공사를 할 때 이제 목수분들은 이제 거푸집 짜서 철근 배근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제 골조를 완성시키는 분들이 딱 요 구조 도면만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골조 공사하는데 뭐 창이나 이런 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괜히 복잡하게만 하지. 그래서 이렇게 구조도면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보들은 이렇게 다 점선으로 표시를 해요. 점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간 벽, 요런 건 W3, 월 3라는 거죠. 요런 것도 월 3. 왜 월이면 월이지 옆에 숫자가 붙냐? 뭐 걷어면 걷어지 왜 옆에 숫자가 붙냐? 왜냐면 이게 숫자가 다른 거는 그 종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벽이라고 다 같을 수는 없죠. 배근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받는 힘이 군데군데 다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종류가 여러 개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벽은 W1,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벽들은 W2.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을 일람표에서 이제 얘네들은 배근이 어떻게 되고 어떤 건지 거꾸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보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도 G1은 어떤 배근이고 G2는 어떤 배근이고 G3는 어떤 배근이고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슬래브도 여기 지금 S1은 이만한 슬래브, 이 큰 거고, 지금 화장실 요만한 공간에 있는 요 슬래브는 S2죠? S2. 얘네도 배근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빔이 하나가 있긴 있네요. 빔. 작은 보죠. 요렇게 가는 작은 보. 그리고 여기 CG1이라고 있는데 얘는 캔틸레버. 앞에 C가 붙으면 캔틸레버를 의미해요. 캔틸레버는 뭐냐?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요쪽으로 요만큼 튀어나가는 거죠. 해당 길이만큼. 어느 정도는 튀어나가도 충분히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쪽에 안쪽에 보가 있기 때문에 또 보가 반대편을 잡아주죠. 여기 기둥이 있을 거고, 얘는 보라 그러는데 일반적인 보고 요 한쪽에 또 받쳐주는 기둥이 없이 그냥 이렇게 튀어나가만 있다. 그럼 얘는 캔틸레버라 그래서 C가 앞에 붙어요. 그래서 캔틸레버, 요쪽도 캔틸레버 보가 이렇게 나오죠. 기둥 라인 밖으로. 그리고 WG1이라고 있는데 G 앞에 W가 붙은 건 이제 월거더예요. 월거더. 보긴 본데 벽 위에 있는 보다. 벽하고 하부에 이렇게 우리 벽체 있죠. 지금 요 벽체, 코어 벽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양옆으로. 코어 벽체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이 보드를 받쳐줄 월거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코어 벽체가 있고 거더가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왜 월거더라고 안 쓰냐? 이 벽체는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벽체는 1층에서 없어지는 벽체예요. 그러니까 지하까지 쭉 기초까지 내려가서 힘을 받아줄 수 있는 벽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순히 보로만 생각한다. 얘는 무시한다. 그래서 그냥 G2로 된 거고, 보통은 이제 월거더로 붙어요. 이 벽체, 코어 벽체에 있는 보들은. 왜냐면 이 벽체들은 끼케야 200 내지 뭐 두꺼워야 뭐 250, 보통은 2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가 와서 벽에 딱 박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두께가 안 나와가지고 철근을 이렇게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딱 봐도 얇으면 뭐 찢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 벽에다가 벽보를 같이 설치를 해서 이 보가 여기에서 오는 볼을 받아주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너무 좀 자세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 보면서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면 기초 구조도가 있죠. 피트 구조도 지하 1층, 지상 1층 쭉쭉 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에서는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딱 봐도 H빔이라는 거죠. 우리 이 사진에서 보면 이 지붕에서 올라가는 요런 조형물 받치는 기둥 있죠. 요거는 H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표시된 거, 아까 점선은 철근 콘크리트인데 철골보들은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 모양처럼 표시가 돼서 요 H빔을 다 잇는다. 여기로 이렇게 철골로 쫙 짜여진다. 그래서 지금 1, 2, 3, 4, 5층까지는 철근 콘크리트지만 요 위에 옥상 조형물은 다 철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구조도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죠. 이제 기초라고 나와있죠. 기초 구조도인데 이게
아, 이것도 왠지 영상이 길어질 것 같네요. 딱 여기 라인 있죠? 요 라인이 이제 여기가 지하, 여기가 지상이에요. 지하니까 이제 요 외벽들이 둘러져 있는 거죠. 땅에 묻혔으니까. 이 속에도 이제 벽이 있고 요 위에도 다 보가 지나갈 텐데 지금 벽체로 가려서 안 보이는 거고요. 요 하부 요만큼이 이제 매트 기초, 두께 이제 800 정도 되는, 그리고 피트가 있습니다. 피트까지 해서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부에 매트 기초 플러스 피트 공간까지. 근데 그 피트나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생략하고요. 보시면 이런 벽체들 있잖아요. 이 벽체들이 사이드를 다 감싸고 있는 거죠. 내부에도 이 벽체들이 있지만 안 보이고요. 그리고 철근 배근이 이렇게 된다. 실선은 탑바, 이 점선은 버럼이죠. 바닥바인데, 그래서 이렇게 격자로 배근을 해라. 그렇지만 기초의 요 위쪽에도 배근을 하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배근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2mm 철근을 100 간격으로 10cm 간격으로 촘촘하게 배근하고, 하부바도 22mm 철근을 200 간격으로 배근을 해라. 하부는 좀 더 간격이 넓죠. 200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촘촘하게 배근을 하고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요런 기초가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지하층 벽체가 이렇게 올라타고요. 그쵸? 지금 여기에 이제 벽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BW1, 뭐 여기까지는 BW2, 여기까지는 BW4, BW3. 그래서 다 이 벽체마다 이제 또 배근이 다 다르고 그 받는 힘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WG1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죠. 월거더라 그랬죠? 월거더. 그러니까 벽 위에 타는 보. 이런 것들이 요 안쪽으로 이제 보가 다 지나가요. 왜냐면 이런 기둥들 또 다 잡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실제로 이 모델링에서 빠진 거는 슬래브 바닥판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닥판 다 들어가 있으면은 뭐 가려서 잘 안 보이고, 실제로 힘을 받는 것들은, 슬래브를 받쳐주는 것들은 요 보와 기둥이기 때문에 슬래브 빼고 나머지 뼈대만 이렇게 모델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벽체 위에 바닥이 씌워질 거고. 1층도 한번 봐볼까요? 1층이죠. 1층에서 이제 기둥들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들 지나가죠. 얘네 보 이렇게 지나가고, 얘도 지나가고. 아, 여기는 이제 빔이 있네요. 요 보와 요 보를 잇는 거니까 작은 보죠. 빔이 있고 요렇게. 그리고 빔2, 요 보와 요 보를 잇는 요 작은 보2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지원 있고 이렇게 있는. 그리고 요런 점선들이 있어요. 요런 점선들은 요 하부층에 있는 벽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층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요 밑에 보이는 벽들 있죠. 요런 걸 뜻하는 거니까 생략하면 되고요. 슬래브도 이제 S1이 있고 이제 S2가 있고, 스테어 슬래브, 계단 슬래브, SS1.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아까 그 벽체, 하부에 1층에는 요 벽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요 다 뼈대가 나오는 거죠. 지금 1층이니까 여기 있는 보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 이렇게 다 지나갈 거예요. 작은 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벽체들까지는 다 나와 표현이 돼야 되겠죠. 이 엘리베이터나 계단실 벽체들, 요 뒤에 있는 벽체, 요런 게 다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개구부 뚫린 데가 있고, 이렇게 개구부 뚫린 데가 다 표시돼 있고. 딱 말 그대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골조만 딱 남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는 더 간단해지겠죠. 자, 더 심플해졌죠. 이 벽체들 쫙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뺑 돌아가면서 요 기둥들 요렇게 나오고, 그쵸? 그리고 이 가로지르는 큰 보, G1이잖아요, 얘가. 얘가 G3, 요놈은 요놈이고, 얘는 또 요놈이 되겠네요, 요놈. 아, 지금 방향을, 여기 이렇게 도로가 이면 도로인데, 요쪽에서 보면 제 투시도나 우리 사진처럼 봐서 이해가 쉬울 텐데, 지금 이 모델링을 보는 뷰는 이 뒤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런 빔, 그리고 WG1, 또 B1 요런 애들 여기 다 지나가죠. 이렇게 촘촘히. 이게 다 모델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얘도 있죠. G2 여기 G2 요렇게 요놈 각 층마다 그렇게 해서 요게 같은 게 쪼르륵 다 올라가요.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 옥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3층 4층 5층 거의 똑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지붕에서 보면은 얘는 그림이 좀 다르죠. 밑에 있는 기둥하고. 그래서 얘는 H빔, 철골로. 얘는 H빔들. SC1이니까 스틸이죠. 그래서 쭉 빔들 가고, 여긴 그 대신 요 벽이잖아요, 벽. 콘크리트 벽이
계단실은 따라 올라오니까 여기 벽이 뺑 둘러 쳐지고, 앞에도 요만큼의 벽들 있죠. 요런 벽들 요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이니까, 이게 지붕이니까 그 위에 옥탑 지붕을 보게 되면 요 철골빔들 요렇게 지나가죠. 철골로 해서. 철골이니까 철골로 가야겠죠. 그것들이 이제 요 벽체에 딱 박히고 강접되고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또 콘크리트 부분이었으니까 요 G0 큰 보들이 요렇게 가서 요 벽체에 딱 꽂히고, 여기도 G0 요렇게 테두리가 있고, 딱 요 구조도면대로 그대로 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골조가 다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창이 붙을 것이고, 창이 껴질 것이고, 여기 단열재가 이런 벽에는 쫙 붙을 것이고, 그 위로 알루미늄 판넬들이 쫙 붙을 것이고, 요런 것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따로 영상을 어제 가서 찍어 왔어요. 그래서 이 골조 위에 창이나 그 판넬들이 어떻게 붙는지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도 쭉 이렇게 커튼홀 창들이 쫙 설치가 되겠죠. 커튼홀 창들 이 골조에 다 붙이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골조에다가 이렇게 화장을 한다, 껍데기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가 가셨죠?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큐님입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구조 도면을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어떤 도면들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훑어볼게요. 먼저 이제 도면 목록을 보면 쭉 1번부터 9번까지 구조 일반사항이라고 있어요. 구조 일반사항 1번에서 9번. 그러니까 쉽게 말 그대로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골조 공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구조 평면도, 우리 좀 전에 보셨죠? 구조 평면도들 쭉 훑어보셨는데 그 평면도들이 나오고, 쭉 지하부터 또 지상 마지막 층까지, 그리고 또 슬래브 다운 평면도, 여기서부터가 이제 일람표예요. 이만큼 쭉 일람표고, 슬래브와 보와 벽, 또 지하 외벽, 이렇게 각 부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면 기호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여러 번호가 있는데 어떤 게 어떤 것이고 하나씩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배근이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잡배근도, 잡다한 배근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이거 자체가 RC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죠. 철콘 구조. 그래서 이런 배근도가 나오는 거고, 또 스틸 일부는 우리 옥상에 지붕에서 보면은 옥탑 조형물은 철골 구조였죠. 그래서 이제 스틸이 나와요. 조금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 사항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요들 쭉 나오고, 설계 기준, 그리고 구조 재료의 강도들,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강도 몇이다, 집안에 대한 조건들, 그리고 철근 피복 두께 나오죠. 피복 두께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렇게 콘크리트가 있고, 요 안에 이렇게 배근들이 되어 있으면 요 마지막 배근에서 요 끝까지 콘크리트의 피복, 요게 두께인 거예요. 요게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는 뭐 80이고 요럴 때는 100이고,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100, 수중에서 타설하니까 당연히 이게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지 물이 철근까지 침투를 덜 하겠죠. 그리고 흙에 접할 때, 뭐 접하지 않고 공기 중에 있을 때는 뭐 슬래브일 때, 보일 때, 기둥일 때, 뭐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100에서 20까지도 있네요. 20까지. 보통은 이제 뭐 40, 50, 6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근의 갈고리, 표준 갈고리 요렇게 휘어서 정착을 시켜라, 고정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죠. 스터럽과 띠철근, 느끈과 띠철근이죠. 이런 것들 휠 때는 어떻게 휘어라, 철근의 정착. 그럼 보면 이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뭐 이음 길이, 뭐 정착 길이, 뭐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맞게 상황에 맞춰서 요 표대로 적용을 해라. 예를 들면 이음이 뭐냐, 철근이 이렇게 있죠. 근데 길이가 짧습니다. 뭐 길이에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철근을 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요. 이었을 때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 있죠. 요거를 어떨 때는 몇 센치, 어떨 때는 몇 센치, 뭐 이런 식으로 하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슬래브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철근이 지나와서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뚝 빠지겠죠. 이렇게 꺾어서 정착을 시켜야 되겠죠. 하부근 상부근 전부 다. 그랬을 때 요 정착 길이, 얘를 최소한 얼마로 해라,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이음 길이랑 정착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공할 때 중요하죠. 귀찮아서 이런 거 그냥 무시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감리를 나가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대충 훑어보겠습니다. 구조 일반상 계속 나오고요. 정착길이나 뭐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백은 슬래브 플러스 벽체일 때 이렇게 이음길이 이렇게 해라. 디테일. 단차가 있을 때 슬래브가 이렇게 오다 꺾일 때 어떻게 철근 꺾어라. 보배근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스트럽에 대한 형상 뭐 쭉쭉 나와요. 분리 타설할 때 뭐 여러가지 상황들 있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주심도예요. 주심도 마찬가지 기둥 주자 해서 기둥에 대한 거예요. 기둥, 각 기둥. 여기 보면 기둥 넘버가 나오죠. C4, C3, C3, C1, C2 이렇게 기둥들이고, 이걸 좀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제 치수가 정확하게 좀 나오죠. 디테일하게. 요 센터선에서 요쪽으로 면 해서, 왜냐면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요. 기둥들에 대한 기준을 잡고, 또 요 기둥들이 요런 해치 모양에 따라서 요런 모양일 땐 피트에서 지하 1층까지만 올라온다. 그리고 요 모양일 때는 지하 1층에서 지붕까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지하 1층에서 지붕까지 있는 기둥이다. 쉽게 해서 이런 애들, 아무도 없는 애들, C3 애들은 지하 1층에서 지붕까지 끝까지 쭉 올라가는 애들인 거고, 지금 얘 있죠, 얘 C4. 얘는 요문이니까 피트층에서 이제 피트에서 지하 1층까지만, 그러니까 지하에만 있는 기둥이라는 거죠. 요런 애들은 골고루 섞여 있어요, 해치가. 그래서 하부에선 이렇게 컸다가 지하 1층에서 지붕까지 가는 거 쭉 컸다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다 올라가는 걸 거고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계속 이제부터 지하부터 이제 지상층까지 구조 평면도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아까 대충 훑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배근들 어떻게 할 건지 상하부근으로 나눠서 나오고, 뭐 매트 기초 두께 얼마인지 나오고, 쭉쭉 각 층별로 이제 계속 나오죠. 이런 기호들 2, 3, 4, 5 지붕층, 옥탑 지붕, 요 철골로 된 옥탑 조형물까지. 그 다음에 이제 슬래브 다운 평면도인데요. 여기 이렇게 해치된 부분은 슬래브를 마이너스 200으로 낮춰라. 지금 해치된 부분이 요 주차장 쪽이 요렇게 있고, 요 부분 있고, 요 부분 있네요. 이 부분들은 이제 외부 공간이죠. 그러니까 마감 두께가 굉장히 높아요. 요쪽 마감은 예를 들어 실내 마감은 뭐 50이라면 요쪽 마감은 뭐 250,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부 마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슬래브를 좀 다운시켜서 어느 정도 내외부 밸런스, 최종 마감 높이를 맞춰라, 그런 의미죠. 만약에 슬래브를 똑같은 판으로 쳤어요. 똑같은 레벨로 쳤어. 그럼 이렇게 벽이 있어서 이쪽이 실내, 여기가 실외라고 해봐요. 아까 여기 마감 높이는 50밖에 안 돼요. 근데 외부 마감은 만약에 300이에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내부와 외부 박 차이가 많이 나겠죠. 진입할 때도 불편할 것이고, 예를 들어 뭐 비가 밖에 외부에 많이 비가 와요. 그러면 여기 안으로 다 들어오죠. 안쪽이 살짝 높아야 됩니다. 밖보다는 최종 마감 높이가요. 그래서 이런 마감하고 다 계산을 해서 골조의 최종 높이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를 200 정도는 다운시켜야 밸런스가 맞겠다.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슬래브 일람표가 나왔네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슬래브 보면 S1, S2 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표기를 한 거고, 보시면 요 S1 앞에 숫자가 붙어요. 숫자 또는 R, 그리고 PHR 이런 식으로 붙죠. 그래서 요 앞에는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1S2, 1층에 있는 S2 슬래브를 말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2에서 5층에 있는 S2 슬래브를 말하는 거고, S1, 1층에 있는 S1, 그리고 쭉 가서 이제 RS1, RS2, 얘는 R이 루프죠.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S2,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PHRS2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옥탑 지붕을 말하는 거예요. 지붕, 옥상이 이렇게 있고, 건물에서 우리 옥탑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요 레벨이 R이고, 요 옥탑에 또 옥탑에 있는 지붕이 있잖아요. 얘가 PHR인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RS2다. 그럼 R, 지붕에 있는 요 슬래브 중에 어느 하나 말하는 거고, 또 보도 마찬가지예요. 뭐 G1인데 이따 나오겠지만 RG1이다. 그러면 지붕에 있는 G1, 그러니까 요 지붕 바로 아래 이렇게 보가 있겠죠. 요 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슬래브들이 각 층마다 슬래브 종류마다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고, 또 두께가 나오죠.
두께 200이고 150, 200 이렇게 해라. 그리고 타입이 나오는데 타입은 올 C예요. C면은 얘죠. 얘로 통일해라. 상부근, 하부근 이렇게 구분 없이 그냥 똑같이 가라. 상부근 똑같이 가고 하부근 똑같이 가라. 이런 애들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힘을 센터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하부 쪽으로 또 꺾어가지고 철근을 배근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귀찮죠. 보면 이걸 3단으로 나눠가지고 다 해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죠, 현장에서. 이런 애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냥 C타입으로 해서 편안하게 다 배근을 해버리죠. 그래서 C타입으로 하고 짧은 방향 또 긴 방향 이렇게 구분이 돼요. 보시면 슬래브가 다 길이가 다르죠. 하나는 길고 짧고. 그래서 짧은 방향, 긴 방향 나눠가지고 짧은 방향으로는 여기 보시면 H10 그리고 골뱅이 표시 있고 뒤에 300 이렇게 돼 있죠. HD 10 그 직경이 10짜리 고장력 하이텐션 고장력 철근을 300 간격으로 배치해라. 요 X1이죠. 요거죠, X1. 얘를 쭉쭉쭉 300방향 300 간격으로 배치해라. 그리고 X3 하부근도 마찬가지로 10짜리를 써서 300짜리. 근데 여기 보면 요 직경들이 다 다르고 요런 간격들이 다 달라요. 여기도 롱 긴 쪽이죠. Y쪽. 그래서 Y1은 이제 10짜리 뭐 300 간격. 그리고 Y3 하부근은 10짜리 300 간격.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 예를 들어 HD 22 골뱅이 뭐 200. 그러면은 이제 고장력 철근 직경이 22mm짜리. 철근 직경이 한 22mm면 요 정도 되겠죠, 실제로. 얘를 갖다가 요게 이제 22라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200 간격으로 쭉쭉 배치해라. 200 간격으로 쭉쭉 배치해라. XY열 이렇게. 그리고 얘가 상부근이면 하부에 밑으로 내려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배근을 해라. 요 점선이 지금 하부근인 거예요. 실선이 상부근. 예, 이렇게 해서 슬래브 일람표 각 층마다 그 슬래브 종류마다 찾아가지고 이제 요 치수만큼을 다 적용해라. 철근 직경하고 배근 간격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보호 일람표가 나왔어요. 보호 일람표도 이제 보면 보호 네임이 쭉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얘 R, B1 같은 경우엔 지붕에 있는 B1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보호 최외곽 사이즈가 몇인지 나오고, 그리고 그에 따른 배근, 그리고 스트럽, 간격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센터, 엔드 이렇게 나왔는데 요런 애들은 하나만 있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요렇게 간다 이거고, 그러니까 보가 요렇게 있으면 센터 부분 기둥이 요렇게 양옆에 있다고 치면 엔드 부분 요렇게 있는데, 이런 애들은 센터는 요렇게 하고 요 부분이죠. 그리고 엔드 양 끝단은 요렇게 배근해라. 요쪽은 요렇게 배근해라. 요게 달라요. 하나만 있어서 쭉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구분 짓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하나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G2보를 봐볼게요. 앞에 1이 붙었으니까 1층에 있는 G2보 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 전체적인 사이즈 있죠. 400에 600. 요거는 이제 보가 요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요만큼이 다 보인 거예요, 보. 그리고 요만큼은 요 옆에 요렇게 그려진 거는 슬래브를 말하는 거예요. 슬래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의 요만큼 상부와 슬래브는 겹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 400에 600 사이즈는 600이 요 슬래브까지 포함한 요 사이즈 600, 그리고 보 깊이죠. 그리고 요 400은 보의 폭. 이렇게 해서 40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게 양쪽 끝단이 다 달라요. 센터도 다르고, 센터 부분은 요렇게 배근을 해라. 그리고 컬럼 기둥 연결부 쪽은 요렇게 배근을 해라. 그리고 저 반대쪽에 이제 벽체 위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둥 없이. 그 부분은 요렇게 배근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탑바, 그리고 버름바, 하부, 상부근, 하부근 요렇게 나와 있어요. 22, 직경 22짜리 확대해보면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얘 직경이 22, 2.2cm라는 거예요. 상부에 3개, 이렇게 3개 있죠. 하부에 4개, 1, 2, 3, 4. 4개를 배근하고, 스트럽, HD 10짜리, 250 간격으로 배근해라. 근데 여기에 스트럽이 요거예요. 요 테두리, 감는 느끈이라고 했죠. 요 느끈인데 2로 나눠진 건, 요거를 배근들이 막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한 번에 4개를 구부려서 딱 완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나, 그리고 위에 뚜껑 하나, 요렇게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부에 디귿자 해서 껴놓고 위에 하나 덮어서 사각형 딱 만들어라. 그래서 요렇게 갈고리 만들어서 요 상부근 요 2개에 딱딱 걸치는 거죠. 그럼 요렇게
하나가 완성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해라. 그래서 얘를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보가 이렇게 있겠죠. 이게 이제 콘크리트 박스고, 당연히 요 옆에 뭐 요만큼은 슬래브가 겹쳐진 거겠지만요. 여기 슬래브가 쭉 연장이 돼서 양쪽에 이렇게 일단 슬래브는 생략하고요. 철근이 위에 3개였죠. 3개가 요렇게 지나가겠죠. 하부에 4개가 지나가겠죠. 요렇게 돼 있을 때 요건 이제 센터가 요렇게 된다는 거고, 센터에 보시면 250 간격이었죠, 늑근이. 그래서 감아지는 늑근이 요런 형태로 가겠죠, 쭉. 근데 요 간격들이 250이다. 그리고 요 끝단부, 양 끝단부에서는 125예요, 간격이. 여기는 더 촘촘하게 배치를 해라, 이렇게 더 촘촘하게. 그리고 배근도 요렇게 바꿔라. 이 끝에서는 3개만 있고, 그리고 위에 6개, 위에는 더 보강을 해라. 이해 가셨죠? 양 끝단과 센터가 다르고, 요 하부에 이런 내용들 보는 법, 그리고 전체적인 보 사이즈, 이게 600인 거고 요게 400인 거죠. 네, 요렇게 하면은 이제 보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층의 그 보 넘버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얘 1층에 있는 마찬가지로 G3보는 요 모양 요 형태 요 배근대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라 이거죠. 센터 양 끝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쭉 가라. 생각해보니까 지금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요 이제 기둥까지, 기둥하고 뭐 벽까지만 한번 쭉 보겠습니다. 기둥 일람표죠.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C4 뭐 C1 그 앞에 있는 애들은 층, 얘도 좀 확대해 볼게요. 네, 얘도 확대해서 보면 C1 기둥, 아까 지하에서 꼭대기 지붕까지 쭉 다 있는 그 기둥이죠. 얘도 보시면 500에 500, 사이즈는 기둥 가로 세로 길이 500이라는 거고, 그리고 메인바 요 주철근들 있죠. 얘네는 또 22mm 짜리 철근을 16개 배치해라. 얘 쭉 세보면 16개예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엔 요렇게 철근을 하나씩 걸어서 가로 세로 보강을 해라. 띠철근도 가지만 요렇게 하나 중간중간에 더 걸어줘라. 그렇게 해서 이 후프 얘기했죠? 후프도 미들이 있고 엔드가 있어요. 기둥의 위아래 그리고 중간 부분. 그래서 후프는 얘죠. 이제 또 요렇게 감는 거, 얘를 중간 부분은 300 간격, 그리고 양 끝단은 위아래는 150 간격으로 해라. 요거 보하고 마찬가지인데 딱 이제 세운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얘도 기둥이 요렇게 있을 것이고, 주철근들이 뭐 돌아가면서 요렇게 개수를 줄이겠습니다. 저 뒤쪽으로도 해서 이렇게 있을 것이고, 얘가 이제 22mm 짜리 철근인 거고, 총 다 세면 개수가 16개인 거고, 그리고 이제 후프 중간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감싸는 근, 요게 얘는 이제 얇아도 돼요. 10mm 짜리 직경이. 그리고 이렇게 300 간격, 그리고 양 끝단 위아래 여기는 150 간격이라 더 촘촘하게 해라. 더 촘촘하게. 이렇게 요 하부도 마찬가지고요. 요 반 정도로 더 촘촘하게 해라. 그래서 보면은 이 중간하고 양 끝단은 대충 제 기억에 이렇게 4등분을 해서 가운데 2칸 정도는 센터로 보고, 미들로 보고, 그리고 요 양 끝단 4분의 1씩은 이제 엔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둥도 뭐 별거 없죠? 쉬워요. 거기에다 이제 벽배근이 나와요. 벽배근도 마찬가지예요. 벽배근도 이제 벽 종류별로 W1에서 쭉 나오죠. 그래서 두께, 벽에 두께 나오고, 타입, 배근 방식 타입 A 쭉 나오다 C, A랑 C랑, 딱 봐도 C는 얇으니까 벽체가 100밖에 안 되니까 단배근이죠. 얘는 복배근. 얘도 마찬가지로 벽도 다 이렇게 쫙쫙쫙 격자형으로 배치가 되고, 요게 이제 요게 한 판이냐, 한 판이면 얘 단배근이고, 저 뒤쪽에 하나가 더 있으면 이렇게 복배근이 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수직, 그리고 수평바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직바 애들은 뭐 200 간격, 100 간격, 100 간격, 300 간격 쭉 있고, 그리고 1번, 2번이면 1번, 2번 요렇게 수직 중에서도 앞에 있는 판, 뒤에 있는 판. 그리고 수평은 요거죠. 요렇게 점으로 보이는 애들, 요렇게 점으로 보이는 애들이고, 얘가 이제 요렇게 배근이 된 거를 보여주는 거죠. 얘도 이제 간격 쫙 나와 있고, 뭐 두께, 굵기, 철근의 굵기 다 나와 있고, 요렇게 배치해라. 뭐 이렇게 보면 돼요. 벽배근도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벽배근도 찾아보면 되고, 지하 외벽, 베이스, 지하, 그리고 W1, W2. 그래서 그 배근들도 수직근, 수평근 어떻게 해라, 또 이렇게 보강근은 어떻게 넣어라 쭉 나오죠. 설렁설렁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잡배근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잡다한 부분에 대한 배근 디테일인데, 이렇게 계단도 있고 뭐 슬래브 개구부
이렇게 창문이 뚫리면 그 주변에 이렇게 보강해라. 개구부에 대한 보강 상세들, 그리고 벽체 단부, 이 끝단부 휘어지는 부분 아니면 만나는 부분에 어떻게 보강을 해라. 그리고 조적 벽체, 이렇게 조적 벽체 벽돌이 쌓이면 그 하부엔 이렇게 해서 하부 슬래브엔 이렇게 보강을 해라. 다 그런 내용이고, 일반 보상세 전이층에 사용되는 보상세, 일반 기둥상세, 전이층 기둥상세 뭐 쭉 나오죠. 그리고 보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설비 배관들 때문에 이렇게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느 위치에 뚫어서 보강을 이렇게 튼튼하게 다 잡아줘라. 볼을 이렇게 수직으로 관통할 땐 어떻게 어떤 위치로 해서 보강을 이렇게 해줘라. 다 그런 내용입니다. 덧살보, 꺾이는 보, 뭐. 그리고 아까 스틸에 대한 거 나왔죠. 철골, 딱 봐도 철골 모양이죠. 우리 옥상 조형물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철골 뭐 시공은 이렇게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철골 기둥, 그리고 베이스 어떻게 묻히는지, 베이스에 어떻게 이렇게 볼트를 심어서 고정을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연결은 이런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길었던 이제 도면 설명이 끝났는데요. 도면 설명도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딱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더 마치겠고, 뭐 나중에 혹시나 더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또 설명드리겠고, 아니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뭐 댓글로 알려드리든지 아니면 또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든지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그렇다 그래서 구조를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구조 기술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충 뭉뚱그려서 알고 있는 거 해드리는 거고, 이런 구조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저희 협력업체인 구조 기술사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